사장님, 지금 이거 안 하시면 수천만 원 나가는 건 순식간이에요. 안녕하세요. 부자사장연구소 소장 이경입니다. 사장님, 자문 변호사 있으신가요? 자문 변호사 없으시면 수천만 원 나가는 거 순식간이세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만약에 사업이 축구라면 우리 사장님들의 포지션은 뭐다? 공격수다라고 말씀드렸죠. 특히나 매출 300억 언더의 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저는 사장님의 포지션을 공격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랬다가 매출이 500억이 넘을 때는 미드필더 라인까지 되시고 500억이 완전히 넘을 때는 홍명보처럼 리베로의 역할을 하시게 되시는 것 같다. 중소기업 발전 과정 속에서의 역할인 것 같은데요.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골키퍼는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우리 사장님들 지금 공격하려고 정신없죠. 막 뚫고 매출 올리고 영업이익 잡아야 되잖아요. 너무너무 정신없는데 그때 우리 사장님들이 미드필더 라인을 제대로 못 갖추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컨설팅 업체가 용병으로 들어와서 잠깐 동안 그 역할을 해드릴 수 있는데 근데 진짜 결정적인 건 누가 막아주는지 아세요? 진짜 결정적인 사고들, 횡령, 배임, 사기 아니면 저희의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누가 해줘야 되냐? 변호사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중소기업 사장님들에게 어떤 말씀드리냐면 자문 변호사 한 명 정도는 꼭 회사에서 놓고 가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너무 회사가 영세한 경우에는 신경 쓸 수가 없죠. 그리고 너무 영세한 경우에는 또 그런 분쟁도 생기지가 않아요. 최소한 매출이 10억이 넘으셨습니까? 매출이 20억이 넘으셨어요? 30억이 넘어갑니까? 그랬을 때는 자문 변호사 한 명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사업은 축구인데 대표님은 공격하려고 쫙 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결정적인 걸 막아야 되는 건 누가 해줘야 돼요? 골키퍼가 막아줘야 되는데 그 골키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게 변호사다. 그리고 달라요. 변호사가 한 명 있으면 내가 어떤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할 때 물어볼 수 있잖아요. 변호사님, 제가 이번에 이런 계약서를 받았는데 이 계약서가 추후에 저희 회사한테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아니면 지금 저희 회사한테 불합리한 조건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럼 또 받으셔야 됩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까요? 저희가 새로운 거래처를 뚫었어요. 아니면 제가 동업을 하게 됐나요? 그랬을 때 앞으로의 일에 대해서 변호사들은 주로 공격수를 대변하기도 하고 수비수를 대변하기도 하니까 이 양쪽의 이면을 알기 때문에 이 계약서가 어떤 영향을 끼칠지 이게 법정 소송으로 갔을 때 어떻게 방어를 해야 될지가 이미 인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장사의 영역이 벗어나셨다면 반드시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계약서가 얼마나 중요하신지는 회사가 커지면 커지실수록 뼈저리게 느끼실 겁니다. 자, 변호사가 필요한 두 번째 이유를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만약에 항상 변호사랑 상담하고 상의하고 모든 걸 결정한다는 뉘앙스가 풍기면 어떨까요? 암암리에 저희에는 변호사랑 상담하는 사람, 변호사와 모든 걸 상의하는 사람, 변호사를 결정하는 사람이라는 아우라가 생기게 돼요. 변호사라는 그 이름이 주는 그 위압감이겠죠. 그렇다고 하면 저 사람은 뭔가 일을 정확하게 처리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고 저 사람은 뭔가 현명한 사람과 항상 이야기를 한다는 뉘앙스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사소한 문제들이 또 발생하지 않을 때가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저의 거래처나 협력업체나 직원들의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저 사람은 자문 변호사가 있어서 어떤 결정을 할 때나 문제가 생겼을 때 수시로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라고 하면 어떨까요? 만약에 저희 거래처나 상대방에서 그 거래 행위에 대해서 문제시 삼으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계약서에 대해서 꼬투리를 잡는다고 한다든지 분명히 비어있는 부분이 생길 수 있단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받으면서 협의를 한다고 하면 이 서류는 정상적인 서류일 가능성이 커. 오히려 내가 저 회사에 딴지를 거거나 소송을 한다고 했을 때 불리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해서 오히려 소송을 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국방력이 튼튼하면 외부에서 함부로 못 쳐들어오는 거죠. 이 효과가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실제로 사업을 오랫동안 경험해 보신 분들은 이런 법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것 때문에 고생을 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럼 제가 봤을 때는 매출 10억, 매출 20억 이상 되시는 사장님들은 굉장히 효율적인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번에 몇 천만 원, 몇 억 뜯기는 거는 일도 아니잖아요. 그런다고 했을 때 자문변호사료가 그렇게 부담되시는 부분은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 효과는 반드시 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사업은 축구다. 두 번째 시간. 골키퍼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자문 변호사가 필요한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저는 그 말을 되게 좋아해요. 비가 와도 사장 탓. 비가 오는데, 밖에 비가 오는데 그것도 사장 탓이래요. 네. 야, 비 오는데 왜 준비하지 못했어? 야, 비 오는데 왜 예상하지 못했어? 비 오는데 왜 그러고 있었어? 비가 왔으면 처리를 해야지. 아니 비를 막든지. 모든 건 다 누구 탓이다? 사장 탓이다. 네. 그래서 우리들은 항상 이 시간까지도 회사에 있죠. 네. 저도 사장님처럼 똑같이 중소기업, 소기업 운영하고 있는 사장이라니까요. 저도 힘들어하고 저도 괴로워하고 저도 비가 온 거 다 메꾸고 다니고 있는 여러분과 같은 사장입니다.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사장님들 행복하시고 편안하시고 부자 사장 되시고 재벌로 은퇴하시는 그 순간까지 저희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